2020년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사법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사과를 보셨죠? 네, 얼핏 그거 들었습니다. 네, 뉴스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마이너한 걸 몇 개 얘기했는데 여당에서는 마이너한 걸 확대해서 또 반발을 하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네.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건 한 1년 가까이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했는데 자기들이 결국 주도해서 진행한 게 다 틀린 걸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면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유감 표명을 한 것 같고 그래 놓고서도 뒤에 붙이기는 뭐 검찰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를 또 갖다 사족처럼 붙이고 네. 한옆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전형적인 의례적인 표현 갖고 대통령이 짧게 말한 거는 근데 실제 그 반응이나 태도의 내용들은 여권 인사에 나온 얘기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 대통령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변호사이고 뭐 법을 한 사람이니까 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는 말을 못 하겠고 뭐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존중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법원 판결은 법치국가에서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이 있다. 있으므로 그건 그대로 우리가 저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존중한다는 거는 뭐 예의상 좀 받쳐주는 표현이고 좀 안 맞지 않나. 대통령도 법 밑에는 국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존중한다는 거는 내가 좀 더 그 뭐지 수용 여부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존중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량을 베푸는 듯한 표현을 느껴지는 뉘앙스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은 저 법치국가에서 그 전권이니까 그건 뭐 더 이상 거기서는 거론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존중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존중 안 할 수도 있나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 존중 안 하면 뭐 나는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못하겠다 이렇게 나간다는 이상한 항소를 하거나 항소가 되나요? 아니 항소가 아니라 그건 존중 여부가 아니잖아요. 법원 판결은 그냥 났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존중하고 말 게 없지 않냐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이고. 그렇죠. 뭐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도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별 거기에 대해서 끽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그런 결정에 의해서 그렇죠.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서 된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뭐 항상 은연중에 자기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되돼서 그런지 모르나 그건 난 존중해 주겠다 이런 뜻을 한 것 같고 근데 반면 그 사람들의 실제 그 내면의 생각은 여권에서 막 나오는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법 쿠데타라는 운동 아니면 뭐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뭐 법원의 기득권 검찰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다 뭐 편을 든다 또는 더 황당한 것은 초기에 나온 바니 대통령이 국가 최고 관리 뭐 견제에서 내린 결정을 뭐 법원이 이걸 뒤집냐 언론도 이상한 표현을 쓸 때 그거부터 따지고 법원이 이거 뒤집는다는 말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냐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이냐 그게 다툼이잖아요.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게 가장 최고다라는 주장이 깔려 있는데 비리 법권천 할 때 보게 되면 하늘 다음에는 권력이 있으니까 법보다는 위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한비자의 주장에 따라. 그게 그런 사고 그런 고사를 쓰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그 입헌 민주주의의 법치를 제도화한 나라에서 왜 자꾸 동양 고전 사상을 갖다 걸피하면 되는 동양 고전 사상 안 맞는 거예요. 컴퓨터를 쓰면서 거기다가 옛날 뭐 사주팔자를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그 궤변이에요. 쓰면 안 되는 용어에 해당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 구한말까지 모르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제도가. 그렇죠. 그럼 과거 그건 쓰면 안 되지. 동양 사상은 군주화해서 쓰는 얘기고 전혀 안 맞는 건데 다시 새로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들 교양의 문제 같기도 하고 걱정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뭐냐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또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확립된 서구의 일치된 그
최고 가치잖아요. 네. 그걸 지향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걸 헌법에 담아놓은 거고 음. 그것을 헌법 질서라고 부르는데 헌법 질서에 의하면 심지어 과거에 서양의 자기들 군주 음. 뭐 무슨 황제, 네. 국왕 다 필요 없고 음. 그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과거에는 법의 지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부터 박관영에게 있었지. 네. 근데 그냥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대통령이고 국회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확인한 게 독일 같은 나라가 영미보다는 좀 그 부분이 낙후돼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실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얘 전부 국가의 모든 권력 기관이나 모든 주체는 법의 하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비가 내리면 다 맞잖아요. 다 맞죠. 군주라고 안 맞는 것도 법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법은 그냥 비와 같은 데서 햇살과 같은 것이라 다 누구에게 쪼이는 건데 마치 뭐 선출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건 필요 없는 것이 우리 법치와 입헌주의의 원리하면 그냥 모든 권력은 헌법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주어지는 권한이 어떤 부분은 선출되게 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어떤 데는 선출될 필요가 없는 걸로 한 거고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에서 그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거지 왜 선출이 되면 최고라는 선출도 하나의 방법입니까?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죠. 지고지선에 그러면 독일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은 선출됐나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를 통제하나요? 법원도 통제하나요? 그러네요. 선출된 우리나라도 아니죠.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 헌재 마찬가지죠. 재판관도 그리고 선출된 미국의 사람이에요. 연방 대법원의 경우에는 원래 일반 송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행하다가 헌법적인 문제, 예? 헌법은 자기가 국가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 삶의 대원칙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지키고 관리하냐, 위반 여부를 그걸 논의하다가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국가를 통제한다는 그 권한이 명시된 바가 없어요. 아예 없나요? 자기들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했어요. 그렇게 하는 법을 해석하는 우리가 그걸 할 헌재 수밖에 없이, 없다. 헌재 없이 한다는 그래서 뭐 얘기죠. 대통령이고 뭐고 다 헌법 하에 있고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됩니다. 주법 같은 그 다른 연방 법률도 그렇고 주헌법 심지어 주가 미국 독립된 나라긴 그렇죠. 하지만 헌법이라는 법률 전체를 연방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혀 선출된 적이 없는 연방 판사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 이런 사과는 헌법과 틀립니다 하고 누가 참모가 봐줬거나 아니면 누가 최초에 썼겠죠. 연설부 이상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봐주는 그 독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측근에 이 헌법을 이 법률 전문가가 우리 법무비서관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도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리에 하면 국가의 어떤 형태로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법치주의죠. 그 안에 위임된 그러니까 권력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을 집행하는 행위인데 이게 법에 맞는 건가? 헌법에 맞는 건가? 또는 법에 맞는 건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장관이 했든 뭐 부처에서 누가 구청장이 했든 시장이 했든 어떤 집행행위를 하잖아요. 그 집행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에 맞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국 그렇게 따져가면 장관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뭘 한다. 공적으로. 그게 법 집행행위거든요. 그게 법률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판정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심판의 선수는 복종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 안 받아들이면 난 내 마음대로 해볼래. 뭐 나중에 가서 소송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되면 개인들 생활도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급적 법을 잘 살펴서 내가 가급적 위반되거나 문제가 생기니 없어야 되겠다고 미리 예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의 시민 정신이죠. 그 참모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고 말이 좋아 비서관이지. 대통령이 비서관은 변호사라서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역대를 보면 우리나라 풍토가 법의식이 낙후돼서 저는 그냥 후진국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후진국이고 대통령이 즉 말씀하신 뭐 높은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면 옳습니다. 되고 옳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권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실적인 사고가 만연돼 있고 네.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원천적으로 그 옆에서.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많은 그 뭐 법무비서관 운원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내 밑에 그 보조하는 참모 수준, 그죠? 물으면 답변해줘. 그냥 법적인 있는 거 뭐 형식이나 갖추고 이런 식의 저급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선진국 같으면 기억 못하죠. 그 예전에 실제 경험인데 뭐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선진국 마찬가지인데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가서 연방 사법제도라든지 미국 전반을 봤거든요. 아하. 그때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대통령들도 미국의 백악관에는 그 법률 저 자문하는 시니어 어드바이저들이 여러 명 붙어 있어요. 우리 같은 법무비서관이 아니에요. 자기 밑에 비서 참모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럼 뭐를 자문관? 시니어 어드바이저. 자문관, 고문관. 시니어 리걸 어드바이저. 네. 선임 자문관. 네, 선임 법률 자문역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방에 그 법무부에 가봤더니 법무부 장관한테도 10여 명의 제 기억으로 한 10대 명의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시니어 리걸 어드바이저로 포진해 있어요. 장관도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월급 받는 자기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아닙니다. 아예. 그러니까 아예 어드바이저죠. 자문관.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미 8군 있잖아요. 네네. 미 8군 사령관에도 미 8군에도 법무장교가 무수히 많잖아요. 있죠. 네. 많은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 고문 변호사를 따로 하나 채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8군 사령관이 고문 변호사를 쓰고 있어요. 그 자문료를 주면서.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일상적인 일은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변호사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률 생활이 몸에 배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자기도 법무부 장관 자신도 그 법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판단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우리처럼 뭐 반독점이라든지 많잖아요. 기업법 관계 네. 이런 부분에 또는 뭐 군수 관계, 국제 조약 관계 이런 걸 해서 십수명의 고급 그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어요. 따로 두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뭐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토의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레퍼런스를 거쳐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아하.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 하원의장 이런 경우도 다 자문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국회 할 때도 다 법적으로 따집니다. 그럼 지금 이거보다 대통령 그래서 보면은 말씀드린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법치주의, 법의식에 관한 거의 미개 야만국이다. 국민들조차도 껄핏하면 아니 뭐 대통령이 했는데 뭐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고 그걸 의문을 안 갖잖아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도 이렇게 게이트 키핑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사전에 필터링이 돼야 되죠. 부하로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아니 안 할 수 쉬워요. 있으니까 자문관을 간단히 두고 있어야 생각해보세요. 되는데 그 게이트 군대에서 네. 법무 참모가 있어서 무슨 법적인 검토가 되든가요? 안 되죠. 부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그렇죠. 아주 다양한 분야를 국가 전체에서 법 전체 체계로 볼 수 있는 고급 수준에 가진 시야가 넓은 고급 하이 클래스 변호사를 따로 법률 전문가를 보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무지막지한 망나니 짓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사전에 충분히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 검토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런 걸 해도 되느냐? 근데 사실은 보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딸랑이었어요. 네. 거기도 법무부의 참모들도 분명히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일 텐데 그 얘기를 그대로 옹호해주고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속된 말로 한심한 사람을 써요. 자기 그냥 충성하는 사람. 추종자, 그 자기 팔로워 이런 엉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이 되고 퀄리티가 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뭐 변호사 자격증 맞으면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그건 아니죠. 의사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당연하죠. 그 중에 국가적인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사람을 모셔다 써야 돼요. 그 비상근으로라도 자문을 받아야지. 근데 이번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수준이 된 나라라면, 선진국이라면 이게 검찰총장 같은 중대한 일을 할 때 이게 괜찮은 건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미리 건의를 했던가 하면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될 수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스크린하거나 게이트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를 거쳤다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 났을까요? 참사네요. 참사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참사가 아니라 원래
그냥 수준에 그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난 이렇게 비평하고 싶어요. 요번에 여권이 뭐 판단하는 걸 보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대통령과, 언론에서도 대통령과, 예? 장관. 대통령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충돌이냐. 이게 전혀 잘못된 시각.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법치 관점에서 보면 하나 완전히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법과 비법의 충돌이에요. 법과 비법.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장관하고 충돌한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나 입장은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의 원리에 따른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건 법의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은 전부 권력의 입장이죠. 비법이에요. 네, 비법. 권력의 비법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법도 아니에요. 이게 강학상 용어인데 2차 대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예요. 오케이, 예. 2차 대전 때 전에 말씀 한번 딴 데 드렸지만 나치스의 참사를 겪고 난 다음에 왜 형식적인 법주를 해봤는데도 이상하게 안 됐거든. 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자연법론을 다시 부활시켜서 구스타프 라드브로크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법학계의 거물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해서 이 법 원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연법론을 신자연법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분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치 시대에 맺는 것은 비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불법과 비법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불법은 운레키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비법은 니히트레키트입니다. 이건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법은 운레키트는 그나마 법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법의 안에서 요거는 적법하고 요거는 위법하고 그렇지. 걸린 것이 안 맞은 게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비법은 아예 그 밖에 법의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포장을 했든 껍데기를 썼든 그냥 법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치스가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법의 이름으로 만들었죠. 법률이 돼서도 이건 그냥 비법이다. 이건 불법에도 못 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운레키트와 니키트레키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개념을 이분이 설파했어요. 그래서 근대 이 교묘한 독재나 법치주의 파괴 형태는 비법 형태가 나온다고. 그걸 또 렉스 프라이 람이라고 해서 아예 법의 지배가 안 미치는 영향,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이 존재하는 영역이 많은 나라는 이게 비법치주의 나라예요. 이 모든 것은 비가 내리면 피해갈 도 없듯이 전부 법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 동네는 내리고 요 동네는 안 내리게 하면 그거는 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비가 안 내리고 과천은 안 내리고 딴 데는 비 그럼 안 내리고 되죠. 하는 그거는 법의 형식을 탈을 쓴 비법이고 그거는 반법치 반민주라는 그게 거죠. 그야말로 평등을 위반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의 지배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근대 입헌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군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냐는 많은 사람들이 초보적인 의문을 갖잖아요. 그렇죠. 군주조차도 법의 지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군주가 한 행위, 국왕이, 임금님이, 천황폐하가 또는 뭐 황제께서 하셨지만 법에 안 맞으면 무효야. 그러면 그거를 과거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여당 사람들이 지금 선출된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헛소리네요. 그 표현을 빌면 비법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이 없다. 소위 말해서 무법천지로 산다. 이런 것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에요. 네. 심각하네요.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그 비법에 속하는 사고 경향에서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서 청산해서 정리해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요,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거꾸로 그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사법을 누리려고 하고 검찰을 누리려고 하는 작태가 많았잖아요. 그 스스로가 변호사들 출신이 정치인이 돼갖고는 정치가 법보다 우위다라는 국정감사 때 폼 잡고 하면서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 뭐라 그랬죠? 나한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랬죠? 그 사람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국민 의식 전체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소위 말해서 쭉정이 성경식을 표현한 가라지가 많아요. 그냥 시험은 잠깐 어떻게 암기해서 붙었는지 모르나 법조인이 되는 건 시험 한번 붙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의사가 의사 국가고시 붙으면 의사가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증이죠. 그 올챙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론 탐구하고 연구하고 쌓고 임상을 겪어서 수준에 올라야 그 사람을 전문가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험 하나 달랑 붙은 거 가지고 그 찡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다 가라지. 시중말로 짝퉁, 짝퉁 가라지죠. 그냥 자격증을 가지고 흉내는 사입이 유사 법조인이죠. 그런 사람들만 대체로 또 거길 들어가요. 사회가 이게 저급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적과 명성을 쌓은 사람들을 흡수해가는 것이 아니고 모셔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변두리에서 놀던 잡다한 사람들, 그냥 원래 정치적 욕망만 들끓던 잡다한 사람들, 욕망.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자기가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 자격증으로 뭘 증을 하나 따고 오잖아요. 그죠? 변호사 자격증, 또 무슨 자격증,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왔다는 뭐 이런 박사학위 자격증, 이런 등등을 포장으로 내밀어서 내용은 분량이 짝이 없는데 그 포장을 붙여서 국민들을 속여서 속이죠.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니까 진정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개 아다시피 이 엉터리가 많으면 그 진품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진품인 사람들은 진입 장벽을 치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도 오랫동안 국회 뭐 옛날 사개특위도 가봤고 제 후배들도 많아요.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보면 왜 법조계는 저렇게 전부 가라지, 응? 여줄거리만 들어가 있나?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당초 법조계에서는 자기 실력을 함양하고 자기 입지를 다지지 못할 사람들이 애당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분야를 버리고 껍데기를 팔아서 딴 데 가서 줄서기. 소위 말해서 내다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서 왜 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의 진정한 실력은 환자를 잘 진단하고 훌륭한 시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검찰 같은 경우 국회의원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면 가죠. 오히려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쫙 검찰을 쭉 가고 그다음에 검사에서 판사는 잘 모르는데 검사에서 리타이어해도 쉽게 변호사 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말씀하신 미국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클래시파이를 다 하고 사회가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도 정치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처음부터 정치에 목적을 두고 나는 법률가로서 성공해 보겠다는 뜻은 없어요. 그래요? 소박해요. 그냥 젊어서부터 나도 그래도 법률을 좀 배워서 어느 정도. 그건 미국은 또 나라가 된 나라니까 리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요. 기초를 갖춘 다음에 내가 좀 폭넓게 사회에 그걸 투여해서 쓰겠다 하면서 영역을 가는 거고 나는 오로지 법조인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한 생전 맞춰서 최고의 엘리트 법조인이 되겠다 그러면 글로 가는 그쪽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 사람들도 고르고 골라서 알맹이는 골라서 판사로 모셔놓습니다. 자기 길. 그 판사를 한 사람이 뭐 정치 갔다는 사람 봤어요? 미국 역사상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은. 검사들도 훌륭한 사람 좀 하죠. 검사들마다 약간 판사보다는 약간 그 보조적인 직이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판사 또는 뭐 법대 교수 이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뽑아갑니다. 우리처럼 뭐 무슨 쭉쟁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야의 핵심 코어로 남을 사람들은 딱 남게 그 사회가 안전하게 장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종사하게끔 모든 사회적 예우를 다 해주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전문가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징계 있고 요지만 봤을 때도 야 이거 갖고 징계를 해? 나 의심점이 저 변호인도 아닌데 드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먹어보면 똥인지 뭔지 다 아는데 이걸 100사람 먹어본 다음에 이거네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이게 인정하는 제가 봐서 이것은 지난번에 허무개구의 블랙 코미디지요. 그걸 가지고 뭐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 자체가 이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 오목 두다가 나도 바둑이다 하고 우기는 꼴이나 비슷한 거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허망하죠. 그 전문가를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사회에 발을 못 붙이고 저희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그 영역, 주변 영역에 전부 정치꾼이 붙어 있는 거죠. 미국은 제가 보니까 놀라운 나라인 게 예전에 94년대 근데 오닐인가 하는 사람이 하원 의장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하원 의장이 뭐 대번 바뀌는 동안에 그때 80대 후반에 이르는 미국 헌법 질서에 정통한 무슨 어떤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수십 년간 하원 의장의 고문관이에요. 그래서 국회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합당하냐? 합법적이냐? 맞냐 안 맞냐면 바로 그분한테 물어서 그분이 그렇다는 건 끝나요. 우리 저 정쟁할 일이 없어요. 토마스 오닐인가 하원 의장의 그 보좌 자문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밖에서는 모르는데 모르죠.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최고의 그렇더라고요. 오텐틱
디시전 메이커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야 간에 국회 간에 문제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서 그분이 답을 딱 내리면 그걸로 끝나요. 끝이죠. 네. 그 사람의 답에 그냥 끝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DJ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뭐 예전에 저거 했었죠. 그 이전에도 그러고 뭐 총리를 갖다가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됐는데 설이다고 한 적이 있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미국 가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미국 들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금시 초문이라고 하면서 아니 상원의 승인을 받지 승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어프로벌이니까 동의가 아니에요. 승인을 받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럼 거의 그렇게 만약 설이다 또는 뭐 남인이다 또는 뭐 데지그네이트다 이렇게 붙여서 일하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그러면 그건 불법이네. 그 사람은 대통령을 바로 탄핵돼야 되겠네.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을 명쾌하게 가립니다. 법의 세계에서. 근데 그 얘기는 설이 운운한 거 우리나라 그때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비법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 이 사회에.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큰 일이 났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까지 움직여서 저렇게 한 거야 저렇게 아닌 걸로 나왔으면은 이거 법무행정에서는 적어도 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네. 아프리카 3.6국 수준인 것이 만천에 그러니까 드러나요. 저는 이게 대단히 큰 일이 났는데 이게 사법 쿠데타라 또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는 세력이 나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네.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대로 움직이려는 사고를 가진 사람과 그거를 벗어난 사람과의 충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회 힘을 갖고 있으면 법치를 무너뜨리고 초법적인 국가를 만들죠. 그러면 그게 악화되면 잘못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죠. 나치스처럼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한테 하도 움츠려갖고 꼼짝도 못하고 백신은 뭐가 강간무소식이고 왜 도입 못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전체주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빨리 사회의 중심을 잡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그 행동 양식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꾸 전문가한테 뭔지 물어야 되는 태도가 나오고 언론, 방송 다 그래요. 전문가한테 물어야 돼요. 뭐 이상한 이런 말씀드리면 국회에 간 사람 똑같이 뭐 이상한 뭐 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린애 장난 같은 이상한 편을 데려다 말장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모셔서 이게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거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그래서 언론도 아예 들어서 이렇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가 헛다리를 잘못 긁었구나. 이번에 언론서 말해요. 대통령 결정을 뭐 재가를 법원이 뒤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따고 지나니까 이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심한 거죠. 그게 왜 잘못된 표현입니까? 예? 왜 언론서 그렇게 대통령 한 거를 법원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뒤집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법과 비법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시절에 그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낸 거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법적인 판단을 받는 당사자예요. 원고 피고예요, 그냥. 똑같네 저랑. 원고 피고 똑같잖아요. 그럼 원고 피고 판결이 났으면 따라야지. 무슨 대통령 제가가 그럼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통령이 재가한 거를 일개 판사가 뒤집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군주정 시절에 그거는 제가 볼 때 비법의 세계에서 나오는 발상이죠. 비법에 아까 얘기한 일개 판사가 아니라 판사가 법의 선언자고 헌법상 법의 모든 해석 적용을 하는 전권자로 헌법에 설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 한 사람이나 합의부도 다 법원이에요. 법원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뭐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법원에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법원이 무슨 판사가 상하 계급이 아니에요. 어허. 그렇잖아요. 법원 앞에 재판 앞에는 사법권 앞에는 모든 국가 권력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참모총장, 군사령관 다 필요 없잖아요. 법 앞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무슨 이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법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언론이 무심결에 제목 그렇게 뽑는 거는 그런 이해를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그렇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비근대성 법치주의하에서는 그 국가의 법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마지막 분쟁이 있을 때 최종 결정권자인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최종 결정권자. 입법도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 닿으면 입법이 안 되잖아요. 무효화되잖아요. 법률을 아니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니 국회가 만들었는데 법원이 뭐래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하잖아요. 그 발상을 못 고치니까 아예 독일에서는 그런 우리식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나 더
큰 걸 만들래. 이래가지고 법률을 만들어도 당신 위헌이야. 이거 무효야 선언하면 그냥 위헌이에요. 우리처럼 사건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바로 위헌이야 그럼 위헌이에요. 그 국회의원들 죽어라 이거야. 네가 만든 법은 오늘부터 헌일이다. 이런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입헌 체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뭐 대통령인데 판사에게가 왜 나옵니까? 예? 판정이 나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허점이 혼란이 있는 거죠. 인식의 미비가. 그죠.